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8월 2일) 치러지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 앞두고 당권 주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청래, 박찬대 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결국 2파전 구도로 갈 거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권 주자 정청래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정청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력한 개혁 당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목이 많이 쉬셨네요. 예. 네. 와, 당내 경선도 목이 쉬는군요. 목을 많이 쓰는 목을 많이 쓰기 기간이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자, 어제 친명 최대 조직 네.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전국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게 그 사진인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두 분이 껴안고 계시기도 하고 뭐 손 들고 이렇게 네. 저 마주 잡고 팔을 올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분위기는 어땠어요? 지난번에 의총 때는 혼주 입장처럼 네. 입장을 했는데 어제는 혼주 퇴장 손잡고 그래서 제가 연설 중에도 네. 박찬대와 정청래는 안 헤어질 결심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가겠다. 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제 제가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네. 강력한 개혁 당대표 그리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네.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네. 그리고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그래서 보통 언론에도 뭐 여의대도 많이 나온 단어가 통합, 안정, 협치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고 저는 성공과 승리 이후에 통합의 열매는 대통령한테 드리겠다. 그래서 싸우기는 정청래가 싸우겠다. 저는 그렇죠. 예. 그래서 권투로 치면 강력한 네. 파이터, 인파이터. 네. 축구로 치면 최전방 공격수 스트라이커. 그러나 또 당을 잘 이끌어야 될 당대표로서 네. 최우방 수비수로서 골키퍼 역할도 하겠다. 공격할 때 스트라이커하고 골키퍼까지 같이요? 같이 나가겠다. 예. 네,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공격을 잘하는 사람이 네. 수비도 잘합니다. 그래요. 네, 토탈사카니까. 네, 어차피. 그렇습니다. 자, 박찬대 의원은 어저께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운동화,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이재명 대통령 캐리커처 배지 네. 달고 계신 걸 제가 지금도 이제 여기 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네. 자,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당대표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다. 그리고 네. 대통령을 뒤에서 팍팍 밀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다. 그래서 네. 이른바 이게 경선하시는 데 있어서 명심 경쟁이라 그럴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명심 경쟁은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 그래요?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하러 오셨을 때 둘이 딱 감싸고 봤어요. 어깨를 보고 예, 예. 또 세 명이 또 손을 포개서 찰떡궁합 이렇게 엄정 중립을 메시지로 네,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누가 어떻게 뒷받침을 하느냐 네. 이런 경쟁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다.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그렇다면 나는 조선시대의 태종 역할을 하겠다. 그 이후에 태평성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네. 그런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굳은 일은 제가 하고 그리고 꽃과 열매는 대통령에게 돌려드리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태종 역할을 하겠다. 네. 자, 이제 정청래, 인파이터, 박찬대 아웃복서 네. 그 얘기도 직접 하셨잖아요, 의원님이. 네. 자, 박찬대 의원과 차별화되는 자기 자신의 포인트 스스로 뭐라고 한 말씀으로 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박찬대 보십니까? 의원께서 고맙게도 네. 저는 스타 플레이어다. 그리고 골게터다. 그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 본인은 이제 플레잉 코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플레잉 코치 그 원내대표 때 제가 또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레잉 코치 도우미 내지는 선생님 내지는 뭐 협력자 이런 역할도 또 했기 때문에 누가 뭘 잘한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네.
서로 정치권이 들어와서 그런 우정을 맺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사선을 넘은 삶과 죽음을 같이 했던 그런 뜨거운 동지로서 이런 둘이 이렇게 만나서 경쟁하는 것이 박찬대 의원도 저에게도 네.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내돈캠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헛돈 쓰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캠프 사무실을 아마 정당 대표 선거사상 캠프 사무실을 만들지 않는 사무실 최초의 없어요? 사무실을 저는 만들지 않습니다. 예. 캠프 사무실. 그래서 그냥 의원회관에서 제 방에서 그냥 일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것도 최초의 기록이지 않을까. 야, 그 집권 여당 당내 경선하는데 캠프 사무실 안 만들었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자, 지금 뭐 박찬대 의원과 정말 절친으로 네. 나이는 한 2살 정도 의원님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얼굴은 그런데요. 예. 둘이 동갑입니다. 그래요? 거기가 박찬대 의원 출생 신고를 늦게 했대요. 2살 어린 걸 제가 아까 67년생으로 나와 있는데 67년생으로 돼 있더라고요. 동갑이에요. 네. 그러시군요. 네, 얼굴은 제가 더 들어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말씀은 아니고 여튼 근데 사람들은 저보고 형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하고 동갑이시라는 건 몰랐던 사람들 많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 뭐 가수 이승환 씨하고도 동갑인데요. 그렇습니까? 네. 자, 당대표 지지도 최근 뭐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의원님 보시기에 뭐 흐름 괜찮다고 보세요? 글쎄 뭐 여론조사라는 것은 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 초반의 흐름은 네.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 네. 커뮤니티 게시글 내 인터넷 폴은 네. 실제로 이거보다는 훨씬 더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여하튼 흐름 좋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뭐 몇 퍼센트 보니까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입니다. 네. 자, 권리당원 비율이 높네요. 또 대의원까지 합하면 70%거든요. 그런데 네.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가 차이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권리당원도 한 100만 명 투표 인원 선거인 수고요. 네. 그러면 일반 국민 여론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 30%라는 것은 민주당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역선택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별 차이 없다. 신기하게도 아마 같을 겁니다. 결과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최고위원 당선될 때 이재명 당대표 될 때 네. 그때도 보면 어쩌면 그렇게 뭐 짜고 치는 것도 아닐 텐데 서로 전화해서 누구 찍으라고 한 것도 아닐 텐데 전국적으로 저는 그런 득표를 했고 또 여론조사도 당원들 투표하고 거의 똑같은 흐름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역시 집단지성의 힘이라는 것이 이 통계학의 기본이라는 것이 야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추세가 이번에도 나타날 것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요? 큰 변동과 요동치는 거 이렇게 예를 들면 당원 따로 국민 여론 따로 뭐 대의원 따로 이렇게 네. 나오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아까 이제 뭐 네거티브 절대로 하지 않는다, 돈 쓰지 않는다, 심지어는 사무실도 마련하지 않는다. 특이한 점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삼무 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삼무 크린 선거. 크린 선거. 네. 야. 제목 나왔네요. 정청래 삼무 크린 선거. 삼무 크린 선거. 네. 제목이 딱 네. 미다시라 그러나요? 여튼 그 제목이 딱 네. 표제가 서브 나오는데. 타이틀. 네. 자,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님과 박찬대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네. 근데 또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내 게시판이나 이런 거 보면 네. 좀 이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지금 좀 정리됐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여하튼 초반에 보니까 청래파, 찬대파 해가지고 막 서로 약간 싸우는 양상을 보이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선거 때 예. 뭐 지지하는 사람들 서로 지지하겠다 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조롱, 멸칭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아니, 저보고 왕수박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수박도 실제로 그거 그 수박은 쟤네 예. 시장에 가 있다. 예. 민주당에 수박이 없다. 특히 나는 왕수박이 아니다. 수박은 시장에 있는 시장에 거지. 있는 거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에게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 박찬대 의원과는 무관할지라도 인상은 이미지는 박찬대 의원 쪽에서 정청래를 네거티브해 그러면 저한테는 이득입니다. 반작용의 몫이 더 커지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 박찬대 의원한테 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견과 주장 그리고 지지 그리고 선풀 이런 것은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듣기 거북한 보기 민망한 그런 욕설, 조롱, 멸칭 이런 거는 저한테 하면 할수록 저한테 유리합니다. 득표에는 오히려 유리하다. 예,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박찬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혹시 그런 경우가 그럴 일이 있다면 네. 그건 자제하는 게 박찬대 의원을 위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네거티브는 자제하는 게 그리고 선거 저는- 전체를 위해서도 좋고 박찬대 의원을 위해서도 좋다. 그리고 저는 20년 동안 이 인터넷 바닥에서 SNS 한 가운데서 제가 2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SNS 제가 전문가라고 자칭 타칭 할 더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습니다. 그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제 멘탈이 흔들리거나 뭐 발을 헛디는 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의의 경쟁을 하자. 그래서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하자. 내돈캠 이런 수칙도 마련했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의원님이 다른 얘기하다가 하신 말씀 요겁니다. 추석 전에 사법개혁, 검찰개혁,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네. 마치겠다. 네. 폭풍처럼 몰아쳐서 정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 좀 큰 문제이기도 하고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어쩌면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네.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네.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 불필요한 논란의 시간으로 빠져들게 되고요. 그래서 그 시간은 가장 단축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공간은 집권 초기에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중심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국민적 여론 지지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은 가급적이면 3개월 안에 하는 게 좋겠고 제가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그거 들었어요. 검찰청이 폐지되었습니다. 네. 이런 왜냐하면 박찬대 의원이 밥상에 올리겠다 그랬더니 그거보다 빨리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이미 아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 조정은 필요할 수 있겠으나 네. 아는 다 나와 있고 특히 언론개혁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 발의한 부분도 있고 방송법이든 언론중재법이든 그래서 그거는 거부권이 행사된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당론은 다시 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돼 있고요. 검찰개혁 또한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그건 미세 조정만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사법개혁의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대법관 30명 증원 이것은 최소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라 이 대법관들이 경무에 시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나 많은 사건 처리. 그리고 이거 혹시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안 읽어보고 판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국민적 불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들의 경무를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판사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관 증원 같은 경우도 야당에서 우려하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고 이게 십수년간 이게 논의됐던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네. 30명 이 독일 같은 경우는 뭐 100명도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헌법에 보장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빨리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 개혁 관련해서 사실 이제 민주당이 그 부분에 가장 힘을 쏟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사와 기소 분리한다 네. 했을 때 분리하더라도 수사력이나 기존에 이제 독립된 외청으로 있었을 때의 검찰청보다 이게 분리돼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수사력 능력 그다음에 공소 유지 능력 저하되지 않고 사실 국민을 범죄로부터 이제 보호해야 네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요. 주 5일제 네. 하자 그러니까 엄청 반대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뭘 그때 이렇게 반대가 심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국의 마차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마차 타고 다니다 갑자기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을 마차 산업이 또
그 기득권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네네. 마차보다 속도를 빨리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붉은 깃발법이라고. 네. 그런 것처럼 개혁은 항상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죠. 근데 어쨌든 혁명보다 어렵다는 게 개혁인데 기존의 기득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을지라도 그게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국에 오셨으니까 방송 개혁을 네네네네네. 여쭤볼게요.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20, 3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네. 의원님도 계속 그 안에 계셨지만 야당은 항상 정부 여당을 향해서 네. 방송 장악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그렇습니다. 해왔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주목하고 이렇게 역점을 두고 계신 방송 개혁은 어떤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KBS 수신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 노동자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하라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월급 줘야죠. 월급 줘야죠. 예. KBS 수신료는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 80년대에 정해진 거 아닙니까? 네. 거의 한 40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수신료를 안 올렸어요. 그러면 보통 여당 되면 올리자고 그러고 야당 되면 올리지 말자고 그러고 그거 한 몇십 년 반복해 몇십 년 왔죠. 동안 네. 반복되지 않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번에 끝내자는 거고요. 그리고 여당이 되면 방송을 왠지 좀 컨트롤하고 싶고 장악하고 싶은 이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여당이 됐으니 오히려 이때 하자. 그래서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리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사 추천하고 그러는데 네. 분모가 적으면 정치권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분모를 늘리자. 그래서 이사수를 늘리고 다양하게 하자. 그렇죠. 정치권이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국회에서 추천하는 네, 것이.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10명일 때 국회에서 5명을 추천하면 2분의 1이잖아요. 네. 20명일 때 5명이면 25% 4분의 1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수를 늘리고 그래서 정치적 입김을 줄이고 그리고 실제로 결정적인 결정권한이 없도록 그렇게 하자. 그리고 거기서 사장을 추천할 때는 국민들이 추천하고 거르고 이사에서 3분의 2 정도는 네. 탄성을 해야 할 수 있게 만들고 3분의 2가 안 되면 다시 또 토론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권 여당이냐 야당이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장을 만들어서 그 사장이 민주적으로 선출이 되면 네. 방송도 민주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권 입김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리자 하는 것이 왜 나쁜 일입니까?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우려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20명, 21명으로 늘리면 네. 그 시민단체나 뭐 학계 이런 분들이 또 민주당 친민주당 성향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우려를 또 하고 있는 것 자. 같아요. 예를 들면 민주와 독재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한 명이면 독재도 한 명이다. 이런 기계적 중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실제로 KBS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이 또 뽑아 올리는 것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뽑아 올리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의원님 아까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네. 이게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보시고 개혁도 아주 강경하게 해야 되고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 네. 이런데 이런 게 너무 속도감 있고 너무 강경하게 하다 보면 어쨌든 대통령은 또 협치를 강조하시잖아요. 네. 좀 상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국회를 총을 들고 쳐들어왔던 그런 내란 우두머리 수괴가 감옥에 있지 않고 지금 대로를 활보하고 있다.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했던 뭐 군인들 뭐 검사들 경찰 지금 대통령 하나 바뀌었지 그때 그대로예요 지금. 그때 고위직들은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은 지금 정권 교체되고 민족문은 수립됐는데 내란 수륙의 우두머리 피의자는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검찰 수사에 순응하지도 않고 온갖 편법으로 버꾸라지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을 하루빨리 좀 정리 좀 청산해달라 이런 요구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네. 시간 끌 이유는 없죠. 속전속결로 전광석화처럼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빨리 해야 된다. 속도를 네. 내야 된다는 네네.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마 임명 동의 표결이 목요일 날 있지 않을까 이제 네. 예상이 되는데 자, 동관계 좀 투명하지 않다. 뭐 자료로서 입증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 하면서 이제 그 야당에서는 부적격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 보시기에 의혹 해소에는 미흡하지 않은지. 저는 예. 김인석 총리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본인의 그동안의 네. 어려운 삶을 쓴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어렵게 살았구나. 그리고 어쨌든 18년간 야인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개인적인 아픔도 겪었고 그러면서 어렵지만 정직하게 살았다. 그리고 무슨 편법이라든가 무슨 뭐 권력도 없었겠지만 그런데 빌붙어서 비굴하게 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문회 전날 제가 찾아가서 위로 격려를 하는 자리에서 네. 이렇게까지 힘들게 산지 몰랐습니다. 참 힘들게 사셨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짠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야 꼬투리를 위한 꼬투리를 잡고 싶겠죠.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총리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는 네. 아무 문제 없다. 큰 네. 틀에서 봤을 때 말씀이시고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이 조금 더 강한 야당이고 네. 국민적 인기도 높고 하면은 이 정도 문제 제기할 때 이게 정부 여당도 더 고민을 할 텐데 야당이 워낙 지금 좀 뭐 약하고 국민적 신뢰도 없다 보니까 네. 이게 더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그렇지는 있어요. 않고요. 아, 그건 그렇지는 아니에요. 않고 예. 실제로 청문회를 이틀간 하다가 마지막에는 유종의 미를 못 거뒀는데 네. 저는 국민의힘이 바보 같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보기에 그래도 국민의힘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네. 참 안 됐네. 짠하네. 이런 어떤 동정심이라도 불러일으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자료 안 왔다고 그러면 그전에는 뭐 자료 안 와서 그러면 왜 했습니까? 자료도 안 왔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속이 보이는 꼼수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열심히 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원들에게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힘이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오늘 국민청문회 열고 이런 것도 별로 그렇게 국민들한테 소구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국민청문회는 왜 엽니까? 본 청문회를 안 해놓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 관련되는 질문으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1야당이 그래도 실력 있는 야당이고 또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더 신경 써서 국정도 운영하고 저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그러면 국민들한테는 결국 더 이익이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당 대표 유력한 후보로서 제1야당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더 우리 잘 이렇게 정치권이 잘 해나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나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여당은 책임지는 당이고요. 네. 야당은 비판하는 당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 잘하는 것은 박수를 쳐주면 오히려 국민의힘 야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이라는 것은 잘못 가고 있을 때 그걸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뭐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막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고춧가루 뿌리는 그런 인상을 주면 국민의힘은 이 늪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이건 잘했습니다. 우리가 이건 협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비판을 해도 선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묻지마 반대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당의 입장으로도 야당이 강하면 매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야당이 강해야 여당도 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이 지금 지지율도 바닥이고 하는 일도 그렇고 무슨 지금 뭐 농성을 할 때입니까 지금? 지금 국민의힘은 농성을 할 때가 아니라 석고대 이제 반성을 할 때죠.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네. 더 길게 하고 싶지만 마지막으로 정청래 의원님께서 뭐 지금 좀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꼭 집권 여당 당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 한 말씀 듣겠습니다. 당이 강해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데 네. 강한 민주당이 되려면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선거에서 누구나 다 1인 1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민주당은 권리당원은 한 표, 대의원은 뭐 15표, 20표 그리고 국회의원은 왜 1000표, 2000표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하루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당원은 1인 1표다. 당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네. 당원도 한 표.
이게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전당대회에서 그렇지 못합니다. 1인 1표제를 만드는 것이 당원 주권 시대를 만드는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 주권 시대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그리고 가장 민주적인 정당 이랬을 때 가장 건강하고 강한 정당이다. 그거를 제가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원 주권 정당 그리고 가장 민주적인 정당을 추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당대표 출사표 던진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